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우면서도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0대, 70대 남편들이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85.4세, 남성은 79.3세입니다. 약 6년의 차이가 나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남편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났던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4세인 김 씨는 2년 전 49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해줄 사람도 없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극심한 우울감과 상실감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남성들은 대부분 아내에게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요. 정신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의 7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감정 표현에 서툴러서 우울감을 혼자 감당하려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극심한 어려움입니다. 우리 세대 남성들은 대부분 집안일을 아내에게 맡겨왔죠. 밥 짓기,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병원 가는 것, 약 챙겨 먹는 것까지도 아내가 다 관리해줬습니다. 72세 박모 씨의 경우 라면도 제대로 끓일 줄 몰랐어요. 아내가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혼자 남으니까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혼자 된 후 첫 달에 10kg이나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부부가 함께 다니던 모임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혼자 가기가 어색해집니다. 더욱이 다른 부부들을 보면 자신의 상실감이 더욱 크게 느껴지죠. 교회도 못 가겠더라고요. 옆자리에 아내가 없으니까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친구들이 부부 동반으로 모이자고 해도 혼자 가기가 민망해서 자꾸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번째는 건강관리의 소홀함입니다. 아내가 챙겨주던 병원 스케줄, 약 복용, 식사 관리 등이 모두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위험해져요. 실제로 당뇨가 있던 한 어르신은 아내를 떠나보낸 후 혈당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약 먹을 시간도 깜빡하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도 헷갈리고 아내가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줬는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다섯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아내가 가게를 관리했던 경우 각종 공과금이나 보험료 납부, 은행 업무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는지, 보험은 어떤 걸 들어놨는지, 적금은 언제 만기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내가 다 알아서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놓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들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평소 아내를 통해 자녀들과 소통했던 경우 직접적인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내가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줬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죠. 아이들한테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직접 연락하려니까 뭔가 어색하고 아이들도 엄마 없는 아빠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째,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내가 건강할 때부터 기본적인 집안일들을 함께 배워두는 것이 좋아요.
요리, 빨래, 청소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들을 익혀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아내와 함께 요리를 배워두었던 한 어르신은 아내가 아플 때도 내가 밥을 해줄 수 있었고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도 그나마 끼니는 챙길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단체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과 바둑도 두고 산책도 하고 아내 생각이 날 때마다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더 빨리 안정을 찾으시더라고요. 셋째,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일들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 등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75세에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한 최모 씨는 처음에는 아내 생각을 잊으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연주회도 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은 것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넷째, 자녀들과의 소통 방법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녀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아이들 얘기를 아내를 통해서만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전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요. 처음에는 뭘 말해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다섯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울감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상담을 받거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가 상담을 받는다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받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섯째,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정기 검진 등을 스스로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스마트폰 알람을 이용해서 약 먹는 시간을 정해두거나 동네 병원과 친해져서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요즘은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도시락 배달 서비스, 가사도우미 서비스, 말벗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것이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큰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남은 인생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내를 떠나보낸 후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분들을 보면 처음 1, 2년은 정말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찾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면서 다시 웃음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아내 없는 삶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지만 그래도 아내가 하늘에서 내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어르신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숙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부부가 함께 계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로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각자 독립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